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 로블록스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게임에 대해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이 게임 고등학생들이 모여 만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희 취재진에게 게임이 자극적일수록 돈을 더 벌 수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그날의 광주는 고등학생 6명을 주축으로 운영됐습니다. 취재진은 연락이 닿은 핵심 개발자에게 게임을 만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궁하고 한 달에 35에서 40, 한 5에서 10% 정도 인센티브 들어간 거에다가 기분 좋으면 돈 좀 더 줘요. 게임이 자극적일수록 회원은 늘었고 돈도 더 모였습니다. 시민들끼리 싸우게 하고 북한군도 등장시킨 이유입니다. 광주시 대토벌 작전이라고 또 막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 다 죽이는 이벤트도 있었고 그런 이벤트 하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뭐 거의 접속하는 사람이 2배로 뛰긴 하죠. 그러는 사이 회원 수가 15,000명을 넘었습니다. 역사 왜곡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돈 벌려는 것도 있고 관심 받으려고 하는 일들도 많아요. 파장이 커지자 긴급 점검에 나선 정부는 최근 5.18 역사를 왜곡하는 게임을 또 적발했습니다. 미국 로블록스 측도 부적절한 게임 모니터링을 위해 글로벌 번역 능력을 갖춘 AI 안전팀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 첫 제보자인 초등학생 이호진 군은 오늘 광주시청 등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호진 군은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짜뉴스 게임이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 로블록스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게임이 나왔다고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게임 운영자가 아이들에게 게임 속 고위직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고 게임의 문제점을 저희에게 제보한 초등학생을 모욕하는 게임을 만들기까지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로블록스에 실린 게임 그날의 광주에서 학생들이 선호한 캐릭터는 군인과 경찰입니다. 1980년 광주 시민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게임 제작자는 캐릭터 선정을 위해 면접도 진행했습니다. 관리자 분께서 무슨 부대, 무슨 사단 이런 걸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군인을 많이 하고 싶어요. 면접으로 뽑아서 역할을 지정해주는 건데 내가 널 뽑아줬으니까 이제 내가 시키는 거 할 일 해라. 면접 때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받았습니다. 고위직을 준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기프트콘 이런 거 여러 개 줘가지고 평균 20만 원 이상 내면 고위 취급해줘. 돈을 내면 가상현실 게임 안에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일단 애들가 갈굴수 300만 원 가량의 돈을 애들한테 협박해서 뺏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게임의 실태를 알린 JTBC 보도 후 운영자는 제보자인 초등학생 이호진 군을 모욕하는 게임까지 만들었습니다. 역시 로블록스 플랫폼을 활용했는데 아직 출시되진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 등으로 게임 제작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로블록스 측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역사 왜곡 게임 그날의 광주는 한 초등학생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매일 역사책을 읽는다는 이 어린 학생은 게임 플랫폼 측에도 2번이나 신고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인은 총을 쏘고 경찰은 곤봉으로 시민을 때립니다. 1980년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며 땅굴까지 등장하는 이 가상현실 게임. 미국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올라온 그날의 광주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한 이 게임의 실체는 초등학생 이호진 군의 제보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2번이나 했는데 노블록스에서는 다 답장이 안 나왔어요. 언론에 제보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데 그렇게 게임을 만들었으니까 조금 화가 났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또 있었습니다.
시민군이 시민군을 죽일 수 있어요. 시민도 죽일 수 있고 역사책을 매일매일 읽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제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JTBC 보도 후 학생들의 제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지부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거기서 공무원 같은 행위를 따라 했던 거예요. 그걸 규정도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근무 태만으로 잘리거나 그랬던 거죠. JTBC 보도 후 로블록스 측은 심려를 끼쳐서 사과한다면서 해당 게임을 삭제했습니다. 정부 역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개가 넘는 게임을 실시간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일이 매일 모니터링 수는 없거든요. 저희 인원은 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게임 시장 내 자정 능력에만 기대기보단 역사 왜곡이나 가짜뉴스 등에 대해선 최소한의 거름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선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게임을 만들어 공유하면 다른 이용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 플랫폼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는 게임이 나와 논란입니다. 실제 저희에게 제보를 한 것도 이 게임을 접한 초등학생이었는데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초등학생들이 열광하고 있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를 그대로 재현한 그날의 광주 역시 한 이용자가 만들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가상현실에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과 경찰이 된 이용자들에게 시민 폭동이 일어났으니 막으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군인들은 달아나는 시민을 향해 총을 쏩니다. 경찰은 곤봉을 들고 쫓아가고 차로 들이받기도 합니다. 15만 원을 내면 북한군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땅굴을 따라 들어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역사의 아픔과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설계된 이 게임은 지난 2월부터 인기를 끌었습니다. 회원 수가 15,000명을 넘었습니다. 게임 제작자는 게임일 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란 입장이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어린 학생들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희생자들의 그 가족들을 모욕하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유족들이 이걸 보면 화가 날 것 같아서 저도 제보드렸습니다. 로블록스 측은 취재진 문의에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하니까 더 심각하네요. 지금 즉각적으로 조치하려고. 다만 누구나 언제든 게임을 제작해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